짜잔. 자, 오늘은 노스페 에어로 제품,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제품이죠. 많은 분들이 리뷰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홍천에서 오전에 업무 볼 거 업무 보고 편집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남아서 아직 콜을 못 잡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노스페 에어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전동휠을 만드는 회사에 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동휠이 나오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의외로 뭐 이런저런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으로 1등인 회사는 리퍼킴이라는 회사죠. 뭐 셔먼, 링스, 패튼 S까지 해가지고 가장 상단에 고가의 장비면서 가장 완성도가 좋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리퍼킴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에어로 제품은 노스페셜이라는 회사가 새로 나왔는데요. 리퍼킴의 기술력 거의 다 그냥 답습을 했다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이제 거기 있는 뭐 서스라든지 많은 부품들을 제공받아서 그러니까 약간 자회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일단은 인모션이라는 회사도 있죠. 인모션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공장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완성도가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제 킹송을 탔었잖아요. 킹송 S16 프로 모델을 탔었는데 그 제품을 탈 때 보면은 조금 타니까 발판이 그냥 덜렁덜렁 거려요. 나중에는 발판이 물론 이제 조여줘야 되는데 조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약간 조잡합니다. 잘 조여지지 않는다든지, 또 위에 상판에 보면은 옆에 이제 커버가 있는데 커버가 뭐가 또 거기도 마감이 제대로 없어요. 그냥 열렸다 그냥 닫히고 뭐 이런 약간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동용 제품이요, 중국에서 아직 규모화가 되지 않은 작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제품들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번에 익스트림블에서 로켓이라는 제품이 또 새로 나왔죠. 새로 나왔는데 여기저기 리뷰 나오는 거나 보면은 마찬가지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요번에 나온 제가 노스페 에어로 제품을 리뷰가 늦어진 이유도, 이 사실 인모션 V11Y 모델도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배터리 이슈가 있었죠. 배터리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리뷰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충분하게 타보고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 없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리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리뷰가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까지 거의 한 대 가까이 탔습니다. 한 대 가까이 타면서 930km 정도 탔는데요. 현재까지 타면서는 큰 어떤 이슈가 나올 만한 어떤 그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회사를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리퍼킴에 대해서 리퍼킴에서 나온 자회사 느낌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이야 뭐 이미지는 뭐 인터넷도 많고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이렇게 비바지 있고 발판까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발판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한손 할까 힘드냐. 자, 디자인이 상당히 수려하게 잘 나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죠. 제가 봐도 이쁩니다. 이쁜데 실제로 뭐 저희가 일하면서는 뭐 디자인은 저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워패드까지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가 이게 온오프 공룡이라고 해서 나온 타이어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공룡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타이어 두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께감이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타이어 이 두께감이 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15인치 휠이죠. 15인치 휠이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트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굉장히 장점입니다. 자, 제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퍼킴 회사에서 자회사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상당히 좋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링스, 셔먼, 패튼,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타보시면은,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요, 브랜드로 따지면 거의 롤스로이스급입니다. 롤스로이스급이라서 힘도 굉장히 좋고 서스도 와,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구나, 전동 휠이 이런 느낌을 받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고
너무 크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투머치고 또 무겁다 보니까는 우리가 적지 않은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리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거의 많이들 타질 않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경량화하고 줄여서 나온 제품이 노스페 에어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제가 타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스랑 그리고 파워,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이 제품이 서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평판이 굉장히 좋죠. 아주 좋은데요, 저는 서스가 좋은 것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파워라고 봐요. 인모션이 84V고 얘가 126V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워가 세지면 뭐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인모션도 최고 속도가 60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60 나가는데 뭐 그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는 사실상 저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업무를 보면서 우리가 뭐 7, 80km 달리면서 일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한 4, 50km 달리면 딱 좋습니다. 4, 50km 달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타보기 전에는 파워가 세져서 뭐 얼마나 뭐 더 좋을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파워가 세지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하는데 몸에 대한 피로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인모션 제품을 타면 만약에 우리가 50km 달린다고 가정할게요. 40km에서 50km, 한 50km 달리려면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우리가 무게중심 앞으로 이렇게 꽤나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꽤나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발판을 많이 누르면서, 그러다 보면은 10km 정도 라이딩 하면은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전동에 타시는 분들은 10km 정도 한 번에 라이딩 하면은 발에 막 불나는 것 같죠. 그걸 이제 발에 우리가 무게를 다 앞꿈치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이제 계속 쓰는 거죠. 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좌우로 이렇게 몸을 쓰면서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밤새 우리가 타면 전도에는 뭐 50km 타고 70km 타게 된다는 얘기죠. 70km를 타면은 사실상 안산에서 천안까지 전도를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내가 몸을 쓰고 있으면 그거에서 오는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 제품은 몸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 있으면 돼.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그냥 서서 내가 머릿속으로 40km 달려야지 50km 달려야지 생각만 하면 그냥 기차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발바닥에도 힘을 하나도 안 줘요. 어떤 분이 댓글에 발바닥에 힘을 많이 주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냐면은 몸을 하나도 안 기울여 타는데 꽤나 빠른 속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이제 어떻게 몸을 하나도 안 기울이는데 저렇게 나가지? 발바닥에 힘을 엄청 주시나?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발바닥에 힘도 하나도 안 주고 몸도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서가지고 그냥 서 있으면 앞으로 나가. 그래서 제가 또 정확히 느낀 게, 와, 이게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파워가 세지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인모션 제품은 배터리가 1500이고 기체 무게가 30kg 나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배터리가 1100이고 무게가 24kg 나가죠. 그러니까 더 적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도 인모션은 18인치고 얘는 15인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모션이 무게도 30kg에 타이어도 18인치에 또 배터리도 15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인모션이 출력이 제가 봤을 때는 126V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 이상 그래야 되는데 인모션 84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많이 써야 되고 발바닥에 힘을 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에어로 제품은 인모션보다도 더 가볍고 기체가 더 경량화되어져 있고 타이어도 15인치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기동성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126V로 인모션보다 한 50% 정도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가, 그러니까 전동일이 그냥 휙휙 나갑니다. 차로 따지면 약간 포르쉐 911? 포르쉐 911 GTS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작은 차가 굉장히 힘이 좋아서 아주 잘 치고 나가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업무 보는 데 있어서 힘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밤새 일을 하고 났었을 때 몸에서 오는 그 피로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현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걸 딱 타보니까는 두 가지에서 몸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기체를 탈 때 몸에 받는 피로도가 너무 인모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재할 때 인모션은 이제 30kg잖아요. 30kg가 나가면서 굉장히 부피가 약간 키가 크죠. 예, 키가 크기 때문에 위에를 잡고 발판 아래를 잡아요. 파지를요. 그래서 허리를 더 아래까지 숙인 다음에 이걸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트렁크에 실는 과정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파지가 그 상단에 손잡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만 살짝 굽히고 그냥 들어서 그냥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할 때도 무게 5kg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히려 야, 그 무게 5kg 차이를 우리가 일하면서 하루에 기껏 실어 날라봤자 10번인데 그거 차이 난다고 그게 몸에 대한 체력이 많이 힘든다는 표현 쓰면 그럼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생수 배달 하시는 분들은 뭐 나가 죽어야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파지하는 게 너무 편하고 힘을 훨씬 더, 그러니까 5kg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몸이 받는 정도는 5배 이상 차이 나요. 5배 이상 인모션보다. 그래서 적재할 때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들면서 라이딩할 때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보통 요즘에 거의 대리 전업식으로 일을 했었죠. 저녁 6시 반에 나와서 새벽 한 2시까지 6, 7시간 한 7, 8시간 일을 했었을 때 보통 한 10콜 레벨 제가 탔었죠. 그 정도 탔었을 때 몸이 받는 피로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절반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타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은 이게 와, 얘가 달라지는구나. 확실히 완승이다. 인모션 대비했었을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자, 그리고 이제 파워가 세지면서의 또 다른 장점은요,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 평균 속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인모션하고 이 에어로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만 계속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 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갔다가 섰다 나갔다가 섰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근데 파워가 좋다 보니까는 그 처음에 나갈 때 이 출발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쓸 때도 제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 보니까는 평균 속도가 인모션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봐서 한 30% 정도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10분 정도 라이딩해서 갈 거리를 갈 시간을 한 7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 생각하셨을 때 그건 뭐 그 정도 뭐 더 급하게 다니거나 빨리 다닐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급하게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가 라이딩을 하는데 얘가 더 신속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지 급하게 움직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라이딩할 때 3분을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라이딩을 보통 콜을 마치고 나면은 콜지까지 이동을 하고요, 또 콜지에서 또 출발지까지 이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에 제가 10콜을 타게 되면은 거기서 단축되는 시간이 한 콜당 5분씩은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5분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50분 정도를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한두 콜 더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맨 처음에 16X 모델 서스 없는 콜 타다가 인모션으로 넘어왔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와, 이렇게 타니까는 장비가 좋아지니까 하루에 2콜 더 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인모션 V11Y 모델 타는 것보다 에어로를 타니까 하루에 한 콜에서 2콜 더 타게 돼요. 그만큼 시간이 키핑되는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이제 15인치잖아요. 저는 이제 15인치고 인모션 18인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 차이도 있지만은 인치가 클수록 훨씬 더 고속 중에서 안정성이 더 좋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5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 중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혹은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1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40km, 50km까지 나가는 데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쉽게 나가집니다. 쉽게 나가지고 안정성이 좀 더 불안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서스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안정성도 인모션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발판 높이도 인모션 더 낮죠. 발판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인모션은 와불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와불이 좀 또 조금 있는 편이라서 나중에 내가 좀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와불이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발판이 낮기 때문에 와불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고속 중에서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스 부분도 인모션보다 한참 위에요. 한참 위. 딱 전 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게 뭐지? 이거 맞나?
이렇게 편안하고 좋다고? 예. 인모션은 서스가 없는 휠이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뭐 이걸 제가 솔직하게 고백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인모션, 그러니까 서스 있는 휠을 탄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넘어갔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 10km 정도 라이딩 하면은 와, 이제 무릎이 막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 좀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 넘게 타니까 1년이 넘어가기 전에는요, 무릎이 뭐 아프고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뭐 신체 건강하고, 예, 활력이 넘치는 아직은 그런 나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무릎이 뭐 무리가 온다 이런 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1년 정도를 타고 나니까요. 그 저는 뭐 일을 좀 빡시게 하는 편이잖아요. 라이딩도 굉장히 빡시게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왔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모션 한 10km 타면은 무릎이 아픕니다. 예, 무릎이 아프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상태로 계속 이거를 일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1년 정도 더 하면은 야, 나중에 60 넘어서 무릎 진짜 아작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무릎이 왔었어요. 근데 에어로를 바꿔 타고 나서는 무릎에 대한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보면은 인모션이 에어서스잖아요. 에어서스인데 잔진동 있죠. 잔진동. 그러니까 인도를 타게 되면은 잔진동이 계속 와요. 잔진동이 계속 와서 잔진동이 계속 오면 무릎이 계속 이렇게 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무릎이 계속 이렇게 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루 종일 뭐 한 70km 탄다 치면 그 무릎에 오는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인모션을 탈 때는 인도를 거의 안 탔습니다. 거의 무조건 공도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도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에어로 같은 경우는 인도를 타고 다녀도 인도를 타고 다니는데 아스팔트를 타고 다니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인도를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고객을 모시러 가는 출발지가 이 반대 방향에 있어. 차선에서. 그러니까 길을 건너서 가야 되면은 근데 한 7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인모션은 그 인도로 700m 타고 가려면은 무릎에 대한 통증이 있다 보니까는 디귿자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또 건너오는, 그러니까 디귿자로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냥 인도 라이딩 해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가까이 타보면서 라이딩 할 때 어떤 그 주행감이, 고속 주행도 굉장히 안정감이 좋고요. 인도나 이런 데 다닐 때도 훨씬 더 서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대리기사로서 여러분도 똑같이 대리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느낀 점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했었을 때, 라이딩을 했었을 때 뭐 인도를 타든 공도를 타든 고속주행을 하든 그랬을 때 그 안정감이라든지 편안함이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라이딩하는 느낌을 말씀드려보면요, 그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춰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고속주행할 때도 너무나도 안정감이 좋고요, 인도를 다닐 때도 서스가 거의 아스팔트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파워가 좋기 때문에 가속이라든지 브레이크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모든 밸런스가 너무나도 잘 맞춰서 나왔다. 점수로 따지면요, 인모션하고 현재 이제 저희가 서스 있는 휠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 나온 제품이 현재까지 인모션 V11Y 모델이잖아요. 그 제품을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더 좋아진 제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더 좋은 제품이 뭐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제품 중에서 혹은 앞으로 나올 제품 중에서도 이보다도 밸런스가 좋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298만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0만원 할인돼서 288만원 나왔고요. 전 처음에 가격 정책을 봤었을 때 인모션이 268만원, 이게 288만원이에요 근데 재원상을 봤었을 때는 인모션이 배터리가 1500이고 타이어도 18인치고 근데 얘는 더 다운그레이드 된 배터리가 1100밖에 안 되고 타이어도 15인치밖에 안 되는 더 작은 제품인데, 아니 아무리 얼마나 지가 잘 나와봤자 얼마나 더 잘 나왔다고 금액이 더 비싸면 말이 되나? 그러면은 제품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이건 약간 실패겠다라는 전 생각을 했어요. 못해도 가격대가 250만원 언더로 떨어져야 그래야지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딱 타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가격도 싸게 나온 가격이다. 이 가격도 싸게 나왔다. 저는 300만원이 넘어갔어도 제가 이 정도 타봤을 때
무조건 구입하겠다. 인모션하고 비교하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성도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로 제품 제가 지난주에 홍천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어로 제품은 15인치잖아요. 15인치고 인모션은 18인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숏턴이 가능해지고 이게 짧게 움직이는 게 컨트롤이 훨씬 더 쉽고 빠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라이딩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포토홀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에어로 제품 가다가 쏙 이렇게 바로 그냥 급하게 꺾어서 피할 수가 있어요. 제가 라이딩을 해보니까는 그냥 뭐 1m 앞에서 내가 방금 봤더라도 그냥 몸으로 틀어가지고 피해갈 수가 있다. 18인치가 되어져 있는 인모션은 그런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컨트롤이 되지가 않고, 뭐 인도를 다니거나 우리가 다닐 때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우리가 급하게 꺾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꺾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숏턴이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뭐 좁은 길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라이딩 할 때 이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볼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작고 파워가 세다 보니까는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제동거리도 인모션보다 훨씬 더 짧아요. 한 거의 2배 가까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딩을 하다가 급하게 서야 될 때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숏턴이 가능해지고 급하게 우리가 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안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는 사실상 정말 그 순간이잖아요. 정말 그 1초 찰나의 차이로 크게 우리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는 거고, 그 1초 차이 때문에 안 다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배터리 부분이죠. 배터리가 1100이고 인모션 1500이고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운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78km 나갑니다. 78km 나가는 상황에서 50km 탑니다. 정확하게 50km 타는데요, 50km 타면서 느낀 거는 대리 전업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제가 타보니까 보통 40에서 45km 정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알맞게 타져요. 딱 알맞게 타지고 복귀하는 데까지도 거의 다 상관이 없이 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대리 전업으로 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균 한 6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타겠죠. 그렇게 탔을 때는 제가 이 에어로를 타기 전에 대리만 했을 때 인모션 타고 다닐 때 하루에 한 칸 아니면 2칸을 쓰고 들어왔거든요. 3칸을 쓰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굳이 이거를 한두 칸밖에 안 쓰는데, 그러니까 투머치가 되는 거죠. 괜히 더 30km 나가는 거를, 무거운 거를 파지도 안 좋아 허리까지 숙이면서 매일 10번씩 트렁크에 적재를 넣었다 뺐다를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리 전업까지는 에어로가 충분하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탁송을 하면서 대리까지 한다, 이러면은 50km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모자라져요. 인모션 정도는 돼야지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제가 인모션을 탔을 때도 탁송이랑 대리를 하러 나갈 때는 항상 어댑터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탁송을 해서 다닐 때는 어디선가 죽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꽤나 높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어차피 1박 2일은 되지가 않아요. 인모션 타고 다닐 때도 어디서 죽잖아요. 그럼 분명히 밤새 또 충전을 꽂아야 됩니다.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인모션은 현재 순정으로 나오는 거는 충전이 6시에서 8시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완속 충전이죠. 급속 충전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싸제로 따로 구입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순정으로 나오는 것도 2시간이면 완충이 되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1시간만 충전을 해도, 그러니까 탁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탁송을 해서 우리가 뭐 30km가 됐건 40km 됐건 20km 됐건 라이딩을 하고 나면 어차피 저녁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을 때 충전기를 꼽아 놓으면 1시간 정도만 충전을 해도, 그렇게 되면 1100인 거가 절반 정도를 다시 충전시키면 1700, 1800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탁송하고 대리를 하더라도 저녁 먹을 때 충전 한 번만 꽂아두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인모션을 타도 어차피 탁송 대리를 나갈 때는
우리가 충전기를 들고 나갔으니까 그럴 바에는 에어로를 타고 다니면서 충전을 들고 다니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면서 키로수는 기체에 대한 키로수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적재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적재하는, 그래서 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인모션으로 대리만 할 때는 배터리를 1500까지 쓸 일이 없어요. 절반 정도밖에 안 씁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괜히 더 투머치하게 무겁게 타고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에어로는 대리만 하고 다니면 훨씬 더 적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탁송 대리를 나갈 때는 어차피 인모션도 어댑터를 들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럴 바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이면서 적재할 때 훨씬 더 가볍게 적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에어로를 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배터리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부분, 라이트 부분이 인모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인모션은 조사각이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라이트가, 에어로는 제가 영상 지금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모션은 그냥 고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고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순정인 상태가 그냥 이 앞에 보이는 거가 정확하게 말씀하면 한 3m에서 5m밖에 안 비춰져요. 더 멀리 보이게 하려면은 이 기체 자체를 기울기를 발판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각도를 3도, 4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걸 설명드렸거든요. 조사각이 너무나 낮아서 우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판을 이렇게 세워서 타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타고 다니까 문제점이,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에 몸을 많이 쓰고 발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발판이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더 들린 상태가 되면은 발에 힘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발에서 오는 피로도나 발에 막 불나는 느낌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라이트를 포기하고 그냥 영도로 놓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발이만 걸렸을 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화성이라든지 우리가 좀 외진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외진데 들어가면은 뭐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요즘에 탁소랑 대리랑 겸해서 하게 될 때는 시골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시골은 특히나 어두운 길이 많죠. 그럴 때는 라이트가 안 밝은 게 너무나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근데 에어로 같은 경우는 라이트 조사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보이고, 라이트 밝기는 인모션도 이미 밝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 밝아. 더 밝고 1단, 2단,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모션은 조절이 되진 않아요. 조절도 가능하면서 더 밝고 조사각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그래서 시내 다닐 때는 살짝 낮춰서 사람들한테 눈뽕되지 않게 이렇게 다니고요. 외곽도로에서는 그러니까 라이딩 하면서 살짝 숙여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아주 실리적으로 실용적인 장점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재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적재 부분은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파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위에 손잡이 양쪽으로 파지할 수도 있고요. 가운데도 잡을 수가 있고요. 밑에 발판 잡는 데도 되게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자체가 살짝 빵이 있는 느낌이에요. 살짝,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살짝 있으면서 컴팩트하죠. 키도 작고 컴팩트하면서 살짝 빵이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제가 탔었던 킹송 S16 프로 모델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빵이 있고 조금 더 큽니다. 에어로보다는. 근데 파지에서 적재하는 느낌만 봤을 때는요, 인모션 같은 경우가 얇잖아요. 얇고 키가 큰데, 키가 큰 거는 적재할 때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들어서 가로로 그냥 애시당초 넣기 때문에 적재할 때 인모션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로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었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S16 프로 모델은 이게 빵이 좀 크면서 키가 약간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요, 들어서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제네시스 G80 모델이 트렁크가 되게 높이가 낮습니다. 높이가 낮은 트렁크가 몇 개 모델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G80 모델인데, G80 모델은 16S16 프로 모델을 실을 때는 올리고 나면은 옆으로 쓰러트려야 되는데 옆으로 안 눕혀져요. 안 눕혀지다 보니까는 무게도 30kg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약간 낑낑거리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어요. 근데 S16 프로 모델은 들어간 다음에도
빵이 조금 있더라도 약간 더 키가 작으니까 옆으로 그냥 눕혀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트렁크에 좀 더 뭔가 많이 차서 가로로 집어넣을 때는 그럴 땐 가운데를 잡고 발판을 잡으면서 이렇게 가로로 파지해서 넣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게도 24kg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레그룸에 실을 때도 있잖아요. 레그룸에 실을 때도 제가 지금 파워패드를 껴놨죠. 파워패드가 굉장히 두툼한 걸 껴놨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파워패드로 해가지고 두툼한 걸 꼈는데 그럼 빵이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반떼급에 들어갈 때도 뒷좌석 레그룸에 실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차로 가면은 레그룸에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파워패드까지 해놓은 상태. 파워패드가 없는 상태면은 모닝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들어가집니다. 근데 파워패드에 껴놓으면 경차에는 레그룸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워패드가 말이 나온 김에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인모션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요. 인모션 그 순정 파워패드가 보면 인모션 자체가 얇기 때문에 파워패드 되게 얇게 나와져 있어요. 얇게 나와져 있어 한 두께가 요만큼밖에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타는 파워패드 두께 한 2배 정도 돼요. 근데 제가 타보니까 파워패드는 두툼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는 급하게 제가 일부러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급가속을 해본 다음에 급정지를 한번 해보잖아요. 급정지할 때 몸을 완전히 우리 뒤로 다 제치거든요. 거의 앉는 자세까지. 그렇게 했을 때 파워패드가 잡아주는 게 완벽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완벽한 제동이 돼요. 그러니까 50km 달리다가도 한 1.5초, 2초 만에 그냥 정지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제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50km 달리다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모션 제동이 이 얇은 파워패드와 원래 그 84V밖에 안 되는 출력으로 제동 걸 때는 제동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6, 7m 나온다 가정할게요. 10m 나온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동을 해도 차랑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동력도 훨씬 더 좋습니다. 파워가 좋다는 건 제동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제동력도 좋은데다가 파워패드가 완벽하게 잡아주니까는 인모션 제동거리가 10m면 얘는 5m, 3m로 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왔었을 때 급제동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파워패드는 뚜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인모션이 이게 제동이 약해서 파워패드가 약해서 다른 걸 한번 구입도 해봤어요. 두꺼운 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모션은 구조 특성이 가운데 그 서스펜션에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폭을 두고 파워패드를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이 폭이 너무 넓어져서 저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제동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적합한 현재까지 나온 파워패드 중에는 적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금 순정 나온 거 자체 파워패드도 아주 잘 나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단점이라든지 좀 아쉬운 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가장 큰 단점은요, 후방 시인성입니다. LED가 약하죠. 그러니까 인모션 제품도 너무 좋게 잘 탔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뒤에 이제 시인성. 왜냐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에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모션도 그 빨간색 세 줄밖에 없어서 이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얘도 그냥 뒤에 이제 이렇게 두 줄 라인 들어간 거 요게 다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 LED를 조금 더 장착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품을 타면서 이제 내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타봤을 때 어디가 뭐 뽀셔지거나 내구성이 망가지거나 할 만한 포인트가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구조가 좋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는 라이트 부분이 앞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서 다른 데 어떤 이게 없어요. 방어적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적재하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 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좀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할 때도 힘을 약간 지그시 줘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적재를 하고 내리다 보다 보니까는 거의 계속 이제 간섭이 생겼나 봐요. 살짝 헐거워졌습니다. 살짝 헐거워져서 물론 이제 헐거워진 그 옆에 보면 육각 렌치는 조이면 되는 문제긴 해요. 조이면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면은 인모션 같은 라이트 부분이 아예 매립이 되어져 있잖아요. 매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적재를 하고 내렸다 실었다 하더라도 그게 간섭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간섭을 계속 받게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쪼여놔도 또 이제 뭐
뭐 한 달 정도 타면은 또 약간 헐거워져서 또 줘야 되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근데 뭐 치명적인 뭐 단점은 아니겠죠.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지만 약간 다소 불편함이 있는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판이 굉장히 경량화를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발판이 좀 작게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발이 작아요. 저는 발이 255이기 때문에 저는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긴 합니다. 못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발판이 작으면 우리가 발에 힘을 주는 거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더 발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이런 단점일 건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단점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워낙 좋고 발에 힘도 안 주는 상태에서 얘가 전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 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타면서 이제 거의 1000km 탔죠. 1000km 탔을 때 느꼈을 때 단점은 LED가 약하다는 거, 그리고 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요게 린치로 조금씩 조여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발판이 조금 작다. 요 정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에 비하면은 단점은 굉장히 경미한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킹송 제품들은 요즘에 보면은 그 C포트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평택에서 핸드폰 배터리 다 돼가지고 편의점 찾는데 곤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포트 하나 넣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선만 있으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핸드폰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편의점 가서 5,000원 주고 쓸데없이 보조 배터리 사게 되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운 점 정도,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어떤 경미한 단점 혹은 약간의 아쉬운 점을 제외하면요,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할 때가 안 됩니다. 인모션 V11Y 모델 타시는 분들 한번 요거 체험을 해보신다든지 시승을 해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이 정도라고?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카메라까지 바꾼 이유가, 이게 지금 시승하는 거라든지 인모션과 타는 거에 대한 비교, 뭐 적재하는 거 등등 해서 아주 다양하게 좀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리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요즘에 계속 제가 너무 업무량이 치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영상을 찍질 못했어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리뷰를 일단 전체 설명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제가 차근차근 영상은 담아서 찍어서 차후에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구입 의사가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 제가 항상 올라져 있는 번호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구입까지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로 제품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내시고 복귀코까지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